예, 10시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예고해 드린 대로 자기령요법에 대한 활용법을 설명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자기령요법은 20대 초반부터 활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지침요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사암침법,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체질침법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조금 미비하다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버렸겠죠. 그러니까 가장 실용적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실용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밴드에다가 이 자료를 다 실어놨습니다. 근데 밴드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자유자재로 또는 편안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극히 안 계셔가지고 많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해서 오늘은 직접 제가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이것을 이제 직접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광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셨는데 우선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버리면 또 실제로 활용하는데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론적인 부분은 이미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로 보시고 그냥 실기 위주 그냥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에 보시면 이겁니다. 경락의 구조와 기능으로 살펴본 기공법이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르신 분이 있고, 뚱뚱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른 분은 기운이, 우리 몸의 경락 중에서 마르게 하는 경락이 있어요. 또 뚱뚱하신 분은 뚱뚱하게 하는 기가 흐르는 경락이 있고, 그러니까 마른 분은 마르게 하는 경락을 조금 어, 상쇄시켜 주면 좀 뚱뚱해질 거고, 뚱뚱한 사람은 좀 마르게 하는 그 경락을 좀 활성화시켜 주면 좀 균형이 맞겠죠. 그 다음에 또 몸이 냉한 사람이 있고 열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도 경락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찬 사람은 열이 나게 하는 경락을 조금 북돋아주고 열이 많은 사람은 찬 기운이 나는 경락을 좀 북돋아주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열이 있으면서 뚱뚱한 사람은 습열체질이라 그러고 냉하면서 뚱뚱한 사람은 습냉체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습냉의 활성화되는 경락이 있고 또 습열이 활성화되는 경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신다면 그것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는 빼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우리 몸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매일같이 수련을 해서 그것을 조절을 하지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뭔가 붙여만 놓으면 거기에 맞게 붙여만 놓으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알려드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붙여만 놓으면 작동이 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죠. 이제 그거는 우리 몸에 이 피가 흐르듯이 기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장육부에 하나씩 배당된 길이라고 보면 돼요. 기가 다니는 길. 그러면 우리의 의식과 감정 이런 것들은 뇌에서 우리의 의식은 뇌, 감정은 여기에서 작동이 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락도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흐르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기라고 하는 것이 총칭 그냥 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흐르는 통로다. 경락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시고 이거를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한번 보시고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멤버십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쭉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어요. 영상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거 사람 복부 사진 나온 거 여기에 이제 각 체질마다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밴드에 한번 접속을 해 보세요. 자, 밴드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에는 좌측 하단에 말풍선이 있어요. 그 말풍선을 누르면 공개 채팅방이 나타나요. 예, 어때 나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있죠. 여기 보면은 국선 기시공, 그 다음에 기시공 시공 Q&A, 그 다음 구글 클래스룸, 그 다음에 금양체질 자료방, 그 다음에 토양체질 자료방, 수음체질 자료방, 목양체질 자료방, 모금체질 자료방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세 체질은 그런 없네. 뭐 여덟 체질인데 근데 우리 도장에 없어요. 그 체질이. 지금 현재 오늘 참여하신 분도 그 체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수음 체질로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 수음 체질이 두 분, 토양 체질이 두 분, 그 다음에 모금이 두 분, 두 분 딱 맞네요. 그러면 수음 체질을 한번 수음방 자기 체질을 열으셔도 돼요. 자기 체질 수음 체질방을 열었습니다. 자기 체질 거를 여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이 보면 이렇게 여러 개 나오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예,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저는 크게 한번 키워볼게요. 예, 이렇게 나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온전히 할 수는 있다라는 기 점검을 통한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코칭의 체질 맥법, 자기력 처방, 섭생법, 호흡법, 기공법, 집중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옆으로 통과시켜 보세요. 그럼 수음 체질 기본방 나왔죠? 기본방. 여러분들 체질의 기본방.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보죠. 기본방은 여기에 이제 보비라고 하는 것은 비장을 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금사수라고 하는 이 처방을 쓰는데 한번 이제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수음 체질은 병의 뿌리가 비장에서 있다는 거죠. 비장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이 토가 제일 적은 데서 이제 보금사수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에 다섯 오행의 성격이 있는 혈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절해서 이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 혈 다섯 개 혈들로 이 경락을 조절하는 거예요. 장부를.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보금사수죠. 여기 보면 보금사수. 보금사수 이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도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생이라 그러죠. 서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있다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어머니다는 얘기예요. 수가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화는 내 자식인데 내가 또 도와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생지간이다. 서로 도와주는 사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가는 거는 상극지간이에요.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불을 견제하고, 불은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그렇죠? 네. 목은 또 토를 극하고, 이게 상극지간이다. 이렇게 이제 상생과 상극,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십시오. 보금사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금은 금을 보여주고 수는 사해준다. 그러니까 금은 도와주고 물은 견제한다, 빼준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금사수로 했어요. 그러면 보금 여기죠. 여기서 보금 네, 여기에서 하나 도와줬죠. 보금을 했어요. 그러면 금이 힘이 받았으니까 여기도 하나 플러스가 되고 여기도 플러스가 되고 어때? 이건 이해가 되세요? 내가 힘을 받았으니까 내 자식한테도 힘을 줄 수 있고 내 부모님한테도 용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때? 그건 이해되시죠? 금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보여지고 이것도 보여진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사수예요. 복음. 그러면 목은 보죠. 내가 힘을 받았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약해졌다. 마이너스로 할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이 금이 힘이 많아. 근데 이 화는 어떻게 써요? 이 화가 금을 극하지만 쇠가 너무 많은데 촛불로 이렇게 쇠를 녹일 수 있겠어요? 촛불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자, 보금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수를 해볼게요. 사수를 한다. 여기 사수. 그리고 수는 마이너스. 사수니까. 그 다음에 수가 마이너스니까 금도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목도 마이너스, 금도 마이너스. 이것 자체가 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기가 수가 마이너스면 이 토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빨간 걸로. 그 다음에 이 화는 토가 마이너스니까 화는 왜 다른 분은 이해가 안 되세요? 어떻게 우리 이지순 도님 이해 안 되셔? 아니, 안 되시면 안 되시는. 예. 예.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보금사수라는 처방을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오행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장의 장기 배열 순서 보니까 아세요? 보니까 알아요? 신장의 장기 배열 순서. 무슨 장기가 제일 커요? 소음 체질은 무슨 장기가 제일 크냐고? 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토. 그 다음 가운데는 이거 우리 기신품 하잖아. 화. 그 다음에 여기 잘하네. 잘하면서.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제일 작은 이게 경근이라는 얘기죠. 수음체질은. 자, 그럼 보죠. 여기에서 수를 한번 볼게요. 수 여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이거는 기운이 플러스 하나 도와주고 하나 빼버렸어. 그러니까 제로죠. 자, 제로. 그 다음 목은 봐요. 목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화는 원래 가운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 금을 한번 보세요. 금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제로죠. 그 다음 토는 어때요? 플러스 플러스 두 개니까 플러스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시소 균형자라면 이쪽이 크죠? 수목이. 수음 체질은 이게 금토가 작고, 그러면 이 큰 놈을 마이너스 두 개를 빼줘버리고 작은 쪽을 플러스 두 개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겠죠. 그래서 이 처방을 보금사수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보금사수를 갖다가 토양 체질에 썼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또 다른 체질에 갖다 썼다.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이런 처방을 달리하는 거죠. 근데 경락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체질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처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다른 거는 이해를 안 들어도 되겠죠? 이거 하나만. 근데 이건 이제 기본방에서 이 처방을 쓰면 보금사주라고 하는 것을 쓰면 가장 낮게 들어가 있는 처방이에요. 낮게 자극이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두 개가 되는 게 처방이 있어요. 나중에 장기염증방에서 그래요. 이거는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더 세게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중기단법 정도가 지금 이 보금사수라는 북의 염증방이라 그러면 장기염증방은 건곤단법, 원기단법 하는 것과 같은 더 깊게 자극을 준다는 거죠.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척추 디스크나 근육통이나 이런 데 이제 쓰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는 거는.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질마다 다 달리 해야 되는 이유가 기공법도 그렇고 이 처방도 그렇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여기에서 이 세 개는 보세요. 손톱이 있는 거예요. 손등이에요. 이거는 손바닥 쪽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왜 우리 몸에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만 쓰는데 경락을 경혈을 찾아가지고 자석을 붙이는데 이 손가락의 수지침 요법 원리 아니냐? 근데 수지침 원리는 아니고 수지침 혈도만 갖다 쓰는 거예요. 왜? 몸에다 알려드려 보니까 처음은 제가 점을 찍어 드리는데 한두 번은 이제 제대로 붙이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엉뚱한 데다 붙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서, 가장 편리성을 위해서 이 손가락 수지 혈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마디, 이게 정확하게 여기 마디 있죠. 이게 여기가 이 마디예요. 여기에서 이 마디에서 이 마디, 두째 마디죠. 첫째 마디 다음에 사등분이요. 네 칸이 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거를 잘 가늠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첫째 마디는 두 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손가락을 직사각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서리에 붙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서리. 여기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붙이는 거를 한번 그 자기 체질에 맞게 한번 이거를 한번 붙여보세요. 제가 한번 얼만큼 잘 붙였나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예. 예, 기본방만 붙여보세요. 왼쪽 오른쪽. 근데 한쪽만 붙이세요. 어느 쪽이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원리는 음체질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붙이는 거고 양체질은 왼쪽에 붙이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만약에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 자석을 몸에 붙였을 때는 오른쪽에다 붙이고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왼쪽에 붙이는데 이 손은 이게 하나야. 이쪽이 왼쪽 손발이고 이쪽이 오른쪽 손발인데 왼쪽이 아프면 왼쪽에다만 붙이세요.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에다만 붙이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픈 쪽. 예를 들어 나는 특별하게 아픈 쪽이 없다. 그럼 배를 눌러봐서 왼쪽이 더 둔하다.
그러면 왼쪽에다 붙이고, 오른쪽이 둔하다 그러면 오른쪽에다 붙이세요. 그러면 뚜렷하게 팔다리에 통증이 없는데 나는 교감형, 부교감 아시면 부교감형은 오른쪽에 붙이고 교감형은 왼쪽에다 붙이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부교감형이니까 오른쪽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교감형은 왼쪽에다가 붙이시면 되고 빨간 점은 금색을 붙이시면 되고 파란 점은 은색을 붙이시면 돼요. 자기 거 여기는 수음이에요. 자기 거 보시고 이렇게 키워서 그 핸드폰에 보시면 나와요. 한번 붙여보세요. 한번. 와이파이 여기 그 비번 올려놨잖아. 그 밴드에 그 복사해가지고 거기 집어넣어. 밴드에 그 메인 거기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있을 거야. 처음으로 나가서. 붙였어요? 어디인데 제가 볼게요. 기본방의 보금사수니까 자 한번 오른쪽에 보금사수 근데 너무 넘어갔어. 직사각형이라 그랬잖아요. 예, 직사각형. 모서리. 오케이. 예, 뭐 그거를 측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우선 붙이는 거는 이것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방을 하는 것만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러면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와이파이 거기에 밴드 나가보세요. 밴드 들어가 보세요. 어디?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분은 자 여기서 활용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거 기본 부계염증방 있죠. 두 번째 넘어가면 부계염증방은 여기에서 보시면 비세균성 염증 치료에 쓰는 처방이고 부라면 장부할 때 소장, 대장, 쓸개, 위, 방광에 염증이 있을 때 사용하고 그 외에 피부병, 순환기계병, 부인병, 이비인후과병, 간질 치료에도 사용한다 해서 기본방 플러스 부계염증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계병이 있다. 이 얘기는 소화가 안 된다. 방광에 염증이 있다, 소장에 염증이 있다, 쓸개에 뭐 염증이 있다 했을 때 쓰는 처방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염증, 부에 염증만 있을 때 쓰느냐? 그건 아니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아까. 아까 두 개만 작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병이 있을 때, 피부, 상피층에, 그러니까 피부병, 그 다음에 얼굴에 병이 있을 때, 안이비설신, 예를 들어서 비염이라든가 안질이라든가 눈병, 그 다음에 기병, 그 다음에 혀병, 이런 것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6개만 이것도 4개죠? 예, 여기에서 겹쳐요, 혈이 2개가. 그러면 이것만 한번, 자기가 이렇게 부계 쪽에 병이 있다, 불편하다, 그러면 이 부계를 붙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넘어가면, 이것만 이제 한번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방광에 염증이 있다. 이건 비세균성이에요. 근데 이제 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긴 거하고는 또 처방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 우선 한쪽에만, 2개만 붙이시면 될 거예요. 그거는. 예, 겹치는 데가 있으니까.
손톱이 있는 데는 손등이고 손가락 등이고 손톱이 없는 데는 손바닥 쪽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자 봐봐. 여기 하나가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봐요. 여기가 손을 이게 손톱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라는 거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손톱이 있잖아 여기. 예? 이거는 이거 이렇게 보라는 거야. 손톱이 없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라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단순한 건데 다른 데 신경 쓰면 몰라요. 그게. 빨간 점은 금색을 붙이고 파란 점은 은색을 붙이라는 거지. 자석으로 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N극 S극을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가니까 이해는 하셨죠? 어떻게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 부계염증만 그렇게 쓰고 수음체 정신방이 나와요. 정신방. 이거는 정신방은 심포 3초 경락을 쓰는데 이 뇌경락 지금 두 개 기본하고 부계를 했으면 두 개를 썼죠. 경락을. 근데 또 다른 경락 두 개가 세 개, 네 개가 합방이 되어졌을 때 정신방을 쓰는 거예요. 이거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이제 부계를 쓰면서 나는 잠이 잘 안 온다 했을 때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신방 이거를. 그러면 이것도 네 개인데 두 개가 혈이 겹쳐요. 그래서 두 개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기본방, 부계, 정신, 제일 정신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면 장계 버전, 수음체질 정신방은 제일 정신방은 두 개가 있어요. 부계 버전이 있고 장계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부계 버전을 붙일 때 그러니까 부의 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계 버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개가 생략이 돼요. 그 다음에 장계염증방을 붙인다 했을 때 기본방 플러스 장계염증방 붙인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장계염증방이죠. 그러니까 기본방을 붙이고 이건 장계는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 골수염, 류마티스성 장계염증, 만성 신장염, 그러니까 5장 6배 때 5장의 병이 있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신장에 염증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폐에 염증이 있다. 폐렴, 간에 염증이 있다. 비장에 염증이 있다. 신장에 염증이 있다 했을 때 이 처방을 쓰는 거예요. 기본방 플러스 장기염증방.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는 잠이 잘 안 온다 했을 때 정신방을 쓰는데 장계 버전을 쓸 때는 이 장계 버전 정신방을 쓰고 부계 예를 들어 기본방하고 부계를 썼을 때는 부계 버전을 쓰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자, 장계염증방. 이게 굉장히 또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방 붙이고 장계염증방 하나를 붙이면 이건 8개가 붙어요. 그러면 척추 디스크, 근육통.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로 어떻게 하다가 끔뻑 여기가 반쪽이 다 결렸어.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 간보법에다가 또 이 폐 사법을 딱 8개를 붙임과 동시에 싹 풀어지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다 그렇게 뭐 속효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해놓으면 바란스가 잡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부계로 했을 때 사금보수로 수음체질 같은 경우 했을 때 두 개만 됐었는데 두 개, 네 개가 올려져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저울에 천칭저울이라면 더 강력한 처방이란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질환에 이게 있을 때 쓰시라는 거죠. 심폐, 간비, 신내 염증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방 플러스 장기염증방 8개만 붙이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소운동을 할 정도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1 태행방, 태행방 1이 있으니까 제2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냐면, 기능적 약화로 인한 장부의 조직적 변형의 위축성 위험과 같은, 자, 제2 태행방이 있고 제1 태행방이 있는데, 제1 태행방은 오장육부, 오장육부에 기능적으로 퇴행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는 이제 조직적 변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위축성 위험 같은 거 점점 세포가 없어지고 얇아지는 거죠. 위가 그게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점점 그 퇴행이 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제1 퇴행방을 쓰시면 되고 제2 퇴행방은 관절이 하드웨어적인 거 관절이 마모되는 거 있잖아요. 오래 써가지고 산에 많이 다니면 그런 것들은 뭐 뼈가 외부적인 하드웨어가 마비된 기능이 달아지는 퇴화되는 것들은 제2 태행방을 쓰신다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마비방.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구안화사. 예를 들어서 구안화사, 또 중풍, 뭐 여러 가지 그 마비되는 거 있잖아요. 감각이. 이 처방이 잘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종 마비증, 소아마비, 안면신경마비, 중풍마비, 동맥경화 등의 발병 후 빠른 처치를 받으면 속히 회복할 수 있으나 발병 후 1개월 이상이 경과된 예는 완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중풍 혼수 상태가 되는 환자는 성공하는 얘기가 적지만 기본방 플러스 마비방 이 처방을 했을 때는 안면신경마비 지금 막 돌아갔다 해서 딱 붙이면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고 효과가 있는 그런 처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방 플러스 마비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살균방. 이게 저는 이거를 잘 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염증 지수가 높아 나이가 들면서 전부 다 산성화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처방을 쓰면 세균성,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방이라고 그래요, 일명.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속효예요. 그러니까 감기 증상이 있었을 때 약을 못 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임산부들 같은 경우 이 처방이 굉장히 유용하죠. 보면 그 다음에 여기 편도선염이 붙고 여기가 그 목이 염증이 생겼을 때 그런 때 붙이면 간질간질하고 우리 저기 저 문도원님 기침 나오는데 이 처방만 붙이면 이 사그라들 거예요. 보면 그래서 2, 3회 정도로도 완치될 수가 있고 이 처방의 살균 효과는 현재의 항생제보다 강력한 그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8개가 붙는 거예요. 기본방 플러스 살균방 이게 8개. 그래서 부계 염증방하고 살균방하고 같이 교대로 쓰시면 좋아요. 이게 상기도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식도염도 마찬가지예요. 부계하고 식도염은 그러면 어디에 쓰느냐? 부계로 쓰느냐, 장기로 쓰느냐 했을 때 겉에 뭔가 병이 있다 그러면 부계를 쓰시고 속에 병이 있다 그러면 장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겉이에요, 속이에요, 겉이에요. 위가 이게 공간이 있잖아요. 위 속도 거치죠.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육 속에 뭔가 상피암 또 육종암 그랬듯이 상피암은 거치고 예를 들어서 육종암은 근육 속에 그런 암이 있다 그러면 속이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2정신방, 제2정신방 부계 버전이 있고 장계 버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마비방하고 살균방하고 활력방하고 태행방을 쓸 때 감히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장계 버전, 부계 버전이 있다 그랬죠. 부계의 장계 버전, 그러니까 같은 단위, 같은 처방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혈들이 생략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태행방이나 활력방 플러스 제2정신방을 같이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력방. 이것도 이제 뭐냐? 위무력증, 대장무력증, 이게 작동을 안 해? 이게 이제 활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기본방 플러스 활력방을 붙여주면 돼.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활력방이 이제 어디에 붙냐면 나중에 이제 그 척추 디스크에 이 두 개만 가지고 장기하고 기본방만 가지고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개, 네 개가 더 투입이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들어가요. 왜? 근육에 힘을 줘야 되니까 활력을. 이걸 붙이면 소변이 잘 안 나오던 것도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활력이다. 여기 보시면 노쇠하고 원기가 부족하고 저혈압. 활력이 없으면 저혈압이네. 활력이 있으면 뭐 혈압이 올라가겠죠. 저혈압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장하수, 신경통 치료에 쓰고 기본방 플러스 활력방은 같이 합방을 한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2태행방. 아까 말씀드렸죠. 연골이나 뼈가 마모되어 발생하는 태행방을 쓴다. 뼈가 마모됐을 때. 아까는 제1태행방은 뭐, 하드웨어적인 것이 이렇게 마모됐을 때 쓰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이거는 뼈가 마모됐을 때 그런 데 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죠. 기본방 플러스 제2태행방. 간단하죠? 이렇게.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쪽에 붙이고,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에 붙이라는 얘기예요. 손에는. 이게 발이야, 발. 이게 발. 이거는 손이고, 이게 몸에 다 있다. 이게 머리, 이게 양손, 이게 양발. 이게 발이에요. 아, 이게 그 상체, 이게 몸이 다, 이 경락으로 이어서 폐경, 심포경, 심장경, 대장경, 삼초경, 소장경, 여기 담경, 방광경, 신장경, 비장경, 간경, 위경 다 흘러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로 한 거예요. 편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붙였다고 하체로 안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손에만 붙이면 손가락 아플 때만 붙여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위에인데 위에만 자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신을 다 여기서 다 다스릴 수 있다. 음, 음. 하체도, 하체도, 하체도. 아니, 그냥 그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교감형은 왼쪽에다 붙이고, 부교감은 오른쪽에다 붙이는데, 이 원리를 벗어나서, 교감형이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에다 붙이고, 부교감형이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 왼쪽에다 붙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왼쪽에다 붙이고, 오른쪽이 아프다, 오른쪽에다 붙이라. 몸에다 붙일 때는 상반되게 한다. 근데 또 원래 여기 원리에서는 음체질은 기본방이 오른쪽에 붙고 양체질은 기본방이 왼쪽에 붙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아픈 쪽에다가 붙이시라 얘기예요. 자, 태형방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음체질 복합처방 이제 중병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중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6개에서 8개만으로도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 가족분 중에 아니면 친구분 중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이 척추 디스크로 이렇게 걷는 분이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붙여주세요. 장계염증방. 장계 깊게 들어가 있는 우측에다가는 여기 수음은 음체질이죠. 그러니까 우측에 기본방 플러스 제1정신 플러스 장계를 붙이고 좌측에는 기본방 플러스 활력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통증이 극심해. 그러면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살균작용, 살균방을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활력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활력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척추 디스크와 같은 심할 때 쓰는 이게 복합 처방이에요. 이 복합 처방 뇌 경락에 들어갈 때 정신방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계염증방. 이게
막 소화가 엄청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해. 이거 그러면 이걸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음체질이죠. 수음체질, 우측의 기본. 그 다음에 제일 정신 플러스 부계, 좌측에는 기본 플러스 살균, 내지는 활력. 두 개를 번갈아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중병에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합 처방이다. 이렇게 네 개. 그 다음에 특히 잘 듣는 거. 3차 신경통, 통풍.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거거든요. 이 처방이요. 우측에만 장계 플러스 제1정신방 플러스 부계를 쓰면 잘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 우측 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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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이제 복합 처방으로 병이 심하고 병이 심할수록 더 조금 붙을 수가 있어요. 더 강력하게 집중해서. 그 다음에 아토피. 이것도 효과 잘 듣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위축성 위염.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이거. 그 다음에 살균방. 이건 저는 감기 처방에 잘 듣는 거예요. 이게. 기침, 내지요. 장기침,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측에 기본 플러스 제일 정신방 플러스 살균방. 그 다음에 좌측에는 기본 플러스 부계 또는 장계. 이렇게 쓴다니. 그 다음 간염에 쓰는. 간염엔 이 처방을 씁니다. 이걸. 여기. 희한할 정도로 이게 듣는 거지, 처방이. 그 다음에 고혈압 뇌경색 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활력방 여기 이렇게 해서 활용을 자기 체질 열어보면 다 맞게 나왔어요. 제가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자기 체질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먹는 거란 얘기죠. 내 몸은 내가 지금 먹는 걸로 내일 만들어져요. 옛날에 먹었던 게 지금의 내 몸이고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걸 다 모르고 다 넘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좋은 거를 찾아 먹기보다 안 좋다고 하는 것을 금하는 게 좋죠. 우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도훈님 같은 경우는 이게 돼지고기나 굴이나 새우나 게, 갑각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몸을 차게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제한하고 또 해롭다고 하는 것도 좀 제한하고 그다음 자주 먹으면 해로운 것까지는 좀 그래 좀 봐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진짜 너무 불편하다 몸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먹어야 돼 찾아서 이렇게 그다음 반드시 필요한 음식은 약이에요 약.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20대 초반에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먹을 게 없어서 5만 원 가지고 한 달에 두 사람이 먹고 살았는데 대추를 한 통을 사와요 시장에 가서. 그러면 건잎할인 해가지고 된장국 끓이고 된장도 실은 저한테는 안 맞아요. 오래될수록. 근데 어, 속은 쌈 싸 먹고 그렇게 뭐 6개월을 뭐 한번 먹어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휴지가. 속이 쏙쏙 비고 호흡도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질병이 걸 병이 생겼다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과일이 먹고 싶으면 블랙베리가 맞거든요. 포도가. 포도를 한 송이 좀 사와요. 얼마나치. 그러면 우리는 한 송이씩 먹잖아요. 그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7알 이상은 먹지 말자. 우리 서로 많이 먹을까 봐. 너도 읽어봐. 나도 읽어봐. 공평하지. 그래가지고 7알을 하루에 먹고 더 먹고 싶어 하나를 더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그때는 몰랐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하니까 금양체질이 딱 나오고 처방을 써보니까 금양체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퀴가 잘 맞아요. 퀴는 금양체질에 아마 교감형들한테는 다 맞을 거예요. 이거는 변비증에 주로 잘 생기거든요. 금체질들이. 대장이 크니까 폐대장이 내용물을 많이 함유할 수가 있어서 똥이 잘 안 나와요. 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또 마른 기운이 그 수양명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양명조 마르게 하는 거거든요. 거칠거칠해서 잘 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키위가 미끌미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숙성되면 그거는 비타민도 있고 파랗고 또 간을 보여주고 하는 거니까 그걸 먹으면 그냥 쑥쑥 이렇게
또 배추쌈, 상추쌈, 이파리 채소 이런 것들이 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고서 호흡을 하는 거와 그냥 고기 먹고 육고기 먹고 뭐 저 그런 거 먹고 호흡을 하는 거와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수련 이전에 이런 먹는 것이 제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맛있는 거 먹죠. 근데 이제 불편하면 이거를 신경 쓰셔야 된다. 그걸. 오이고야, 어떡하 그냥 오늘 진행할게요. 그냥 어차피. 좀,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체질을 다 아시죠? 예, 제가 다 판별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력요법까지도 써서, 체질이 안 맞으면 트러블이 나는 거고, 체질이 맞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색깔 있죠? 이거에 파란색, 오렌지색, 연두색. 이쪽이 부교감형이고, 이쪽이 교감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호흡법, 기공법, 집중법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여기에 장기 배열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음으로 열어놨으니까 수음 체질이 여기에요. 수, 목, 화, 금, 토로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 금, 토는 적고 수목은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를 반 딱 갈라서 이쪽을 한번 보세요. 금이 전부 다 적어요. 금이 다 적어요. 간이 크고 여기 파란 것은 크고 파란색은 빨간색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쪽을 보세요. 교감형이에요. 이쪽은. 근데 보세요. 목은 다 작고 금은 다 커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교감은 폐대장이 적은 체질이고 이 간담이 큰 체질이란 얘기죠. 간이 크고 폐가 적다는 얘기예요. 교감은 폐가 크고 간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그 호흡을 하니까 효과가 좋은 사람들이 폐가 적은 사람들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결핍이 있어요. 결핍된 것을 보충해 주니까 어우 너무 감동이야. 좋아 고마워. 이렇게 해서 부교감형들이 국선도에 많아요. 너무 이 호흡 운동에. 여기에 교감이 없어. 저밖에. 저는 희한하게 교감인데도 불구하고 폐가 큰데도 이 호흡 이 단전호흡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예해요. 아, 우리 저 문도원님만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지금. 특이한 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외. 적다는 얘기죠. 교감형들이, 폐가 큰 사람들이 특히. 저는 여기에 전체 회원님들 중에 금체질이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보면.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 얘기는 아니에요. 들이마시는 호흡을 많이 해줘야 건강한 체질이 있고 내쉬는 숨을 많이 해줘야 건강한 체질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들이마시는 숨을 위주로 해주는 체질은 여기에요. 폐가 적은 체질. 내쉬는 숨을 위주로 해줘야 건강한 체질들은 이쪽에 교감형이란 얘기죠. 보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재마가 하는 얘기예요. 보면 그래서 들숨은 간이 하고 날숨은 폐가 한다라고 했어요. 기능적으로. 그러면 아니 어떻게 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지 간이 어떻게 뭐 숨을 쉬느냐. 그런데 기능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국선도 호흡법이 그렇게 잘 맞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국선도 호흡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진행이 되면서. 들숨, 날숨은 번전치기니까 괜찮아. 근데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이렇게 했을 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쪽 체질들은. 그거는 왜 그러냐. 내쉬는 숨을 많이 해야 이 폐 기운을 상쇄시키고 간의 기운을 복돋우는데 계속 들이마시고 멈추는 힘을 쓰는 걸 하니까 간에 적은데 간을 더 상쇄시키는 거예요, 기운을. 폐를 더 복돋아 줘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균형이 더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예를 들어서 이 교감형들이
와서 국선도 호흡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나는 좋은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 느낌이 없고 뭐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못하고. 예. 그런데 이쪽 분들은 계속 하면 할수록 온방각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국선도는. 원이라고 하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게 원이고 방은 이게 흡지호지 이게 사각형이 방이고 각은 흡지호가 각이에요. 그래서 국선도 호흡법을 온방각 호흡이라고 하는데 온방각 호흡이 잘 맞는 체질들이다 여기는. 왜? 들숨은 간이하고 날숨은 폐가 한다고 했는데 들숨을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간의 기운을 상쇄시켜 버리니까 이쪽이 간이 큰 체질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해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느냐? 들이마셔가지고 들이마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숨은 나오는데 배는 나와. 복압이 있어요, 그대로. 이게 호기성 복압이에요. 그 호기성 복압을 통해서 이때 멈추고 이 복압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항문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숨은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다음 배 이제 쭉 들이보내고 이 호흡을 하면 호흡이 다른 체질들보다 배 이상 늘어나 버려요. 이게 금체질들은 배가 큰 체질들은 이게 기가 막힌 호흡이 오히려 더 진전을 이쪽 부교감형들보다 더 호흡 수련에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방법만 잘 터득 해버리면 그래서 호흡법도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체질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1차 전면으로 흐르는 경락을 1차 경락이라고 그러고 후면으로 흐르는 경락을 2차 경락이라고 해요. 측면으로 흐르는 경락을 3차 경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 초반에 경락의 구조와 작용부로 알아본 영상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면 그게 다 있어요. 거기에 12경락의 인물꿀론까지 다 설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은 1차예요, 2차예요, 3차예요. 이때까지 하셨잖아. 보면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 번 하는 게 뭐예요? 오케이. 어이구. 다른 분도 다 아시는데 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셔서 그러실 거예요. 목이에요, 목. 목은 세 번 하잖아요, 전부 다. 깊이 들어가 있어서 깊이 자극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 하는 거는 수를 두 번 하고, 수하를. 그 다음에 한 번 하는 건 토금을 한 번 하고. 토금이 1차예요. 가장 낮게 깔려 있다는 거, 전면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질병이 많은 거예요. 폐와 위에, 위병, 호흡기병, 소화기병이 많은 거예요. 가장 노출이 많이 되니까. 가장 전면으로 받아들이니까. 저 전방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저 후방은 사고 안 생기잖아요. 보면. 후방 이쪽으로는. 근데 한번 병이 생기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측면은 더 깊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까지 병이 들어가면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이, 이 목이 세 배로 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간 여기 보세요. 목이 겉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겉에 나와 있죠. 세 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들숨을 3대 1로, 날숨을 1, 들숨 3. 그 다음에 금이 가운데 들어가 있거나 목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2대 1로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2대 1로 한 소양인이나 한 소음인은 2대 1로 하시고 목양이나 목음은 3대 1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딱 정해 준다면은 한 소음인인 우리 도우님은 2대 1로 하시는 들숨, 날숨 1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쪽은. 여기에는 목이 겉에 나와 있거나 그 목이 겉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날숨을 금이 겉에 나와 있죠. 날숨을 3대 3, 들숨을 1, 3대 1로 해야 되고 이 가운데 금이 있거나 목이 있는 거, 금 있죠? 이거는 2대 1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3대 2대 1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경락, 2차 경락, 3차 경락이 1, 2, 3으로 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리듬 상에서 23일 주기로 바이오리듬이 신체 리듬이 이렇게 내려갔다 저조기에서 고조기에서 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딱 그 23일 주기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감성 리듬인 후면으로 흐르는 경락은 28일 주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측면으로 흐르는 경락은 33일 주기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리듬이. 그러니까 5일 단위예요. 계산해 보세요. 23 플러스 5 하면 며칠이에요? 28일이죠. 28 플러스 5 하면 예, 5일. 그래서 오행이 또 거기하고 또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23, 28, 33 곱하기 365일로 딱 나눠보니까 58년 몇 개월 나와요. 동양의 육식갑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숨겨진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왼쪽 부교감형들은 우측 골반이 전상방 변이가 되어 있다. 우측 골반이 위로 올라와 있고 앞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골반이. 그러니까 골반이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앞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올라왔으니까 짧게 느껴져요. 근데 실은 길어. 이렇게 재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골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세요. 골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상체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교감형에 전부 다 왼쪽으로 돌잖아요. 이게 목법에서 이게 교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전상방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가 많이 굳어요. 오른쪽이 많이 굳어 있어. 교감형들은 전부 다 오른쪽이 다 굳어 있어요. 이쪽으로. 반대로 여기서 교감형들은 좌측 골반이 전상방 변이가 돼요. 이쪽이 위로 올라와 있고 앞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불러 나를 왜? 항상 왼쪽으로 돌아봐요.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상체는. 이쪽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트위스트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는 왼쪽이 굳어 있고, 교감형은. 그래서 왼쪽을 많이 해주게 돼 있고, 직접 회전을 할 때는 이쪽으로 상체가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교감형들은. 그렇게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몰랐죠? 이걸 하면 그냥 교정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자리 짝재기도 맞춰지고, 그러면 이 장기도 제자리 위치를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법, 근법, 목법 전부 다 경락을 다 자극하는 것이고,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 계속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내 몸을, 경락을, 기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나중에는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건강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느껴지는 것은 소화가 안 될 때 내 몸이 느껴지죠. 어깨가 아플 때 내 몸이 느껴지고, 저 무좀이 있으면 발가락이 가렵고, 치질이 있으면 가렵고, 뭐 어디가 아프고, 내 눈에 뭐가 염증이 있으면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 몸이 없는 듯이 느껴져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리한다. 호흡법도 달리, 기공법도 이게 각 체질에 따라서 달리, 집중법도 여기서 그냥 계속 오늘 딱 30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거 붙이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다른 분도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분도 이렇게 뭔가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집중법도. 자, 여기는 뭐 이제 보세요. 조금 전문적인 건데, 이게 보면은 이쪽은 간이 크죠? 이쪽은 간이 크잖아요? 간이. 이쪽은 폐가 크고, 자, 그러면 간은 우리 오간하고 어디랑 관련이 있어요? 눈이에요, 눈. 그 다음에 폐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코, 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그럴까, 여기서 안니비설, 귀는 또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기 귀. 귀는 신장방광. 신장방광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뭐죠?
이 눈, 코, 귀, 입이죠. 이 혀는 심장하고 관련이 있죠. 소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딱 규정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눈은 어때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코는 냄새를 맡죠. 눈으로는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냄새 맡는 걸로 보자는 얘기죠. 냄새는 여기에서 냄새를 피우면 이렇게 돌아 있어도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근데 눈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뒤는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누가 더 360도로 반응할까요? 예를 들어서 코가 큰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아이고 또 치우지. 그 다음에 눈은 한쪽만 180도 많이 본다 해서 조금 한쪽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이 누가 더 빠를까요? 교감형이 빠르겠죠. 저 부교감형이 좀 느리고 원래 부교감은 좀 느리잖아요. 게으르고 교감은 빠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교감형은 너무 분산돼 있어요. 너무 분산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가는데 어 이렇게 저 청계산을 돌아오는데 저는 집에 도착을 했어. 근데 집사람은 1시간이 넘도록 기다려도 안 와. 그거를 보면은 이제 저는 등산과 함께 이땅 해가지고 딱 돌아가가지고 집에 딱 도착해 버리는데 집사람 가면서 뭐 풀이 뭐지 나무가 뭐지 온갖 쓸데없는 구경을 다 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보통 이게 막 얼떡증이 나가지고 같이 못 다녀서 출발은 같이 했는데 저는 그냥 한 시간 일찍 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감형이고 집사람은 여기 그 모금 체질이거든요. 부교감형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법도 입자성의 집중이 있고 파동성의 집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럿으로 보이게 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교감은 넓게 그냥 예를 들어서 넓으니까 그러니까 입자성에 집중 몰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반대로 이쪽 부교감형은 너무 산만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입자성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돌릴 때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여기서 으쌰, 으쌰, 으쌰 이렇게 잡아서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부교감형에는. 근데 교감형에는 그게 필요하고 부교감형에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너무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몰입을 해주는 집중이 필요하고 이쪽은 좀 너무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목적의식이 뚜렷하니까 조금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로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게 이쪽이 적적이고 이쪽이 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적도 아니고 성성도 아니고 너무 고요하게 뭔가 목적의식이 뚜렷해 버리면 무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기라 그러면 잠잘 때와 똑같은 상태. 우리가 잠은 안 자는데도 수련을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멍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기, 혼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교감형들은 주로. 근데 부교감형들은 이렇게 성성, 깨어있는 거를 얘기해요. 깨어있으면 온갖 잡념이 다 그 속에서 노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깨어 있으면서도 집중이 되어줘야 되고 집중이 되어지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적적성성, 적적성성, 적적도 아니고 성성도 아니고 성성도 아니고 적적도 아니고 그 중간을 찾아라라고 하는 게 지금 국선도에서 깨어 있는 집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련을 열심히 하려 그러면 방해하잖아요. 누가 방해합니까? 띵 하면서 동작 바꾸세요 그러잖아요.
또 이제 막 하려고 하면 또 1분 20초 있다가 띵 하고 동작 바꾸세요. 쫙 해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어가려면 바꾸라 그러고 또 이게 하면 바꾸라 그러고 또 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바꾸라 그러고 25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숨겨져 있는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중기단법 했는데, 야, 이거 뭐 너무 좋아. 이게 내가 동작을 하는 건지 동작이 나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편으로 후편 바꿔야 돼요. 이렇게 또 얘기해. 이 편으로 또 바꿔. 근데 이것도 또 막 해서 몰입이 될 만하면 또 건곤으로 바꾸세요. 또 옮기도 이제 20일마다 바꾸래. 이제 호흡이 더 길어지니까. 호흡이 더 길어지면 더 몰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일마다 더 힘든 거를 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국선도는 깨어있는 집중을 요구해. 우리가 이제 뇌파로 보면은 이 베타파, 그 다음 하이 베타파, 델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깨어있는 게. 그 다음에 잠재의식은 알파파, 그 다음에 세타파, 델타파로 들어가요. 그럼 그 가운데가 뭐냐? SM 알파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 일에, 무슨 일을 하는데 또 집중을 하는데 최적인 상태예요, 그게. 위치상으로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 뇌 중심꼬랑이 이렇게 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서서. 그래서 앞에 뇌 중심 앞꼬랑, 뇌 중심 뒷꼬랑, 가운데로 경계를 해서 이 앞에가 이 그 감각을 주관한 감각 중추를 관장하는 그 역할을 하고 그 뒷꼬랑은 동작, 모션을 주관하는 그런 그 중추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러서 감각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센스? 예, 그래서 감각. 그 다음에 동작은 모션. 그래서 감각과 동작의 리듬이 나오는 뇌파가 여기다. 그래서 그 깨어있는 그거예요, 그게. 너무 베타파로도 현실에 치중해버려도 이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풀어져서 깊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도 뭐 이 생각 저 생각 깨어 있을 수 있는 건데, 저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중도 아닌 그것이 SM 알파를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깨어 있는 걸로 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학문을 쓰시오. 이렇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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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학문을 수축이완 해 주시면 그것이 작동이 된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어요. 입이 학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식도로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막혀버리면 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의학에 보면 여기가 뭐가 막혔으면 토해버려야 되고, 여기가 막혔으면 풀어내야 되고, 하초에 있으면 쏟아내야 되고,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이 백회하고도 이 회음하고도 상문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극과 극은 통하니까. 그러니까 학문을 이 뇌에 여기 SM알파가 있다는 이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학문을 자꾸 쓰다 보면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SM알파가. 그래서 학문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와 달라요. 집중 학문을 안 써버리면 혼침이나 무기 상태 그냥 빠져버리고 잡념에 빠져버리는데 학문을 쓰면은 계속 그 깨어있는 상태를 가지고 더 점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 들어가는 현실에서 알파파, 세타파까지는 행동사고가 돼요. 여러분들이 학문을 수축하면서 계속 들은. 근데 델타파까지는 안 돼요. 행동사고가 안 돼.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유체이탈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이니까 식물인간이잖아요. 식물인간에서 뭔가 간절한 어떤 기억이 있다는 거죠. 뭔가 이거 나야 그 끝털머리를 붙들고 하다만 뭔가 뒤로 돌아보니까 나는 누워 있는 거야. 이게 유체이탈 그 행동사고가 안 될 때. 그래서 점점 가면서 곡선도가 행공이 적어지는 거예요. 중리단법에서 25동작, 건곤에서 23동작, 원기에서 12동작씩 30절. 그 다음에 거무띠를 매게 되면 5동작. 나중에 선도법에 가서는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앉아서 3동작밖에 없는 거예요. 호흡은 점점 길어지고.
예, 행동사고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유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뭔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예, 집중법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저요?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경지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체형 기공이라고 하는 게 1번, 2번, 3번까지예요. 교감, 부교감까지 했죠. 아까 전상방 되는 걸로 인해서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해서 여기도 장부도 왼쪽 오른쪽 굽고 하는 게 그걸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이 체형 기공이고 그 다음에 체질 기공이죠. 보면 체질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체질 기공. 그러니까 여기 체형 기공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체질 기공은 알아야 되겠죠. 자기 체질을. 그 다음에 이제 상하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즉, 잘났든 못났든 있는 그대로 이 자식들을 인정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기운으로서 상화라고 하는 개념이 오남매를 그냥 준비 동작, 오남매를 다 도와주는, 오남매로부터 기운을 받지는 않고 그런 걸로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는 걸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에 4등급에 해당이라고 4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멤버십에 1등급에서 열리도록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선도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돈을 들여가지고 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냥 저를 후원한다는 차원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밴드에 자료를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서 이제 오늘 들어보고 쭉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처방을 제가 한번 내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뭐 질병이 있다 했을 때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5가지면 그 5가지를 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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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다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여기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를 우선 소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똥을 잘 싸게 해줘야 돼, 먼저. 예.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활력방을 해야 되겠죠. 활력.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부개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한테는 활력방, 기본 플러스 활력방을 붙여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아까 복합 처방에서 그 장내염증방을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가정하에서, 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체질만 알면 아까 활력방 쓰는 장계염증 부방을 쓰면 돼요. 거기 활력해서 그렇게 하시면 막 활력이 생겨서 배설이 잘 되면 속이 비어져 버리면 우선 가벼울 거예요. 무릎도 잠도 잘 올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 잉여 에너지가 어느 한 곳에 가서 자기 취약 지구에 가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두드려 보면 어디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풀어지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 잠이 오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시면 돼요. 우선은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기본 플러스 부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여기가 뭔가 막혔을 때 기본, 부개, 제일정신 이 세 개를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근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예, 예. 이거요? 까만 거, 파란 것이 큰 거고 빨간 것이 적어요. 예, 예, 예. 약하고. 이거는 큰 걸 앞에다 놨어요, 또. 이거는. 파란 것은 큰 거예요. 이게. 예, 토양으로 보면, 적은 것을 앞에다 놨어요. 예, 작아요. 예, 예, 목이 가운데예요. 예, 화토가 큰 거예요.
예, 크고 강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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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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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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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자유롭게 구분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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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편의상 이거를 그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한눈에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거죠. 예. 음. 바이오리듬의 리듬. 예, 바이오리듬인데 이것도 보시면 고조기에 좋다고 생각해요. 항상. 예를 들어 신체 리듬도 고조기에 활동력이 막 생기고 그다음 감성 리듬도 고조기에 뭔가 생동감이 나고 들뜨고 기분이 좋아. 그다음 지성 리듬도 고조기에 좋아. 근데 조조기에는 안 좋아.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이제 고족이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오면 여기까지가 한 리듬이라는 게 사이클. 주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고조기는 좋고 저조기는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23일 주기로 가는 게 있고, 28일 주기로 가는 게 있고, 33일 주기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매달 며칠 날 딱 세 개가 딱 겹쳐져 버릴 때가 있어. 어디에서? 중간에서. 예, 중간에서. 이럴 때가 굉장히 위험한 날이라는 얘기죠. 이게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이 완전히 가운데서 딱 묶어져 버릴 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토라고 하는 개념이 간절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위험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간절기예요. 경계점. 고조기에서 저조기로 바뀔 때, 저조기에서 고조기로 바뀔 때, 이때가 위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조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도 그렇고 음양사상에서는 어떤 중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그 사이에 많이 돌아가시고 계절이 바뀔 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기운이 끊겨서 그런 중간이 가장 위험일이란 얘기죠. 보면 동양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고족에서 저족으로 올 때, 저족에서 고족으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23일 주기로 가는 거하고 28일 주기로 33일 주기로 갔을 때 딱 그 가운데 세 개가 맞아 있었을 때는 완전히 그거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 계산하면 나오죠. 계산하면 나와요. 요새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가지고 매달 몇 년, 매달 며칠 날 당신은 이렇게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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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바이오리듬을 우리 경락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이 전명경이 신체 리듬 바이옴이고 후명경이 감성 리듬이고 측명경이 지성 리듬이더라. 이렇게 이제 대입을 시킨 거죠. 거기. 예. 그리고 우리는 중기난법, 공건난법, 온기난법으로 전면, 후면, 측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확장시키면 정각도 전면, 후면은 통기법, 이게 측면은 선도법 이렇게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여기 위에 보면 한방을 추구하는 기시공이잖아요. 한 가지 방법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방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한의학을 추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요새 말로 원샷 원킬이다. 한 방에 그냥 다 끝낸다. 하나로 다 끝낸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저 심리학에서 보면은 저 인간 욕구 5단계 있잖아요. 에브리엄이 한다는. 그리고 그레고리 베이슨인가 하는 신경 논리적 단계에도 보면은 다 여기에 다 모든 것을 다 한 방으로 다 통합시켜 놓아 버리는 것이 기시공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질문 없으면
끝내고 지금 30분인데 호흡 수련만 하겠습니다. 그냥 누워서. 자, 감사합니다.